2018년 코나 차량입니다. 휘발유예요. 가솔린 차량이고 지금 성능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를 저번주 주말에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성능장 이동 중이에요. 또 탁송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운전 안 해봐서 제가 직접 성능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딜러가 이동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광택집이라든지 뭐 판금집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직원들한테 부탁해서 성능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차량 담당이 전데 이 차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바쁘더라도 시간 어떻게든 내가지고 직접 운전을 해보고 성능장을 이동을 합니다. 무사고 차량으로 매입을 했고요. 이제 무사고가 나올지 이제 성능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무사고 맞을 겁니다. 차를 뭐 항상 자주 보니까 뭐 보험 이력도 없었던 걸로 같고, 지금 성능장 가면서 이 길이 좋지 않은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하부 잡소리는 아예 없어요. 자, 이제 고속 주행할 수 있는 공간인 길인데 차가 핸들이 떨거나 뭐 쏠리거나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성능점검 받고 문제 있으면 문제점 해결하고, 그리고 광택 내고 상품 설명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병준입니다. 제가 코나 차량을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첫 소개인 건가? 기억이 좀 자, 첫 소개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상모터스 채널 차량은 제가 이 대상 차량을 가지고 설명을 막 해드립니다. 뭐 옵션별 차이점이 어떤지, 이 차를 구입하면서 뭘 주의해야 되는지, 시세는 어떤지 설명을 해드리는데, 또 이 대상 차량을 판매함을 기준으로 보고 하는 거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속에 나와 있는 차량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3일 동안은 타셔도 돼요. 제가 이전 안 하고 기다려 드립니다. 차에 문제가 있다, 나는 환불하고 싶다 그러면 3일 이내에는 환불 조치까지 해드리니까 안심하고 구입해도 되는 차량을 제가 찾아가지고, 제가 매입한 차량 중에 다 촬영 안 합니다. 정말 이거는 추천하고 싶다 그런 차량을 제가 촬영을 하는 거니까 이 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는 18년 1월 이 차 색깔이 뭐죠? 세라믹 블루? 요즘 색깔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세라믹 블루 색깔이고요. 1.6 터보 가솔린 모던 팝 차량입니다. 이 코나가 이 트립도 되게 헷갈려요. 모던 팝, 뭐 테크, 뭐 헷갈립니다. 정말 많이 공부해야 돼요. 자,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리고 용도 변경도 없고, 그리고 무상 보증 기간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뭐 사고도 없고, 주행거리도 뭐 적당합니다. 주행거리가 6만 킬로 정도 탔는데 적당하고, 제가 코나 차량을 소개해드린 적이 없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 소형 SUV 스타일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트랙스라든지 티볼리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코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소개하려고 하면 계약되고, 소개하려면 계약되고, 이번에 2대 매입했어요. 이 차 말고 또 있는데 그 차는 아직 광택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차 중에 뭐 티볼리, 트랙스, 뭐 코나, 기아에서 좀 속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뭐 니로 그렇게 있는데, 그 소형 SUV 중에서는 이 차가 좀 비싼 편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가장 먼저 출시했던 게 쉐보레 트랙스였는데 14년도입니다. 이 차는 17년 말, 그러니까 거의 18년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식에서도 4년 정도 차이가 있지. 그리고 신차가도 더 비쌌지. 옵션도 더 좋지. 그러니까 중고차에서는 사실 코나하고 트랙스하고 비교하려면 트랙스는 뉴 트랙스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신형 트랙스. 자, 그리고 티볼리 아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연식이 좋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 코나 1000만 원 이하는 없냐, 뭐 그런 문의 전화들이 오는데, 코나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1000만 원 이하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점도 좀 참고하시면서 좀 영상을 봐주시고요. 뭐 디자인 같은 경우야 요즘 나오는 그 현대차 뭐 느낌이죠. 뭐 그릴을 그냥 입 꽉 벌리고 있고, 눈 찢어져 있고, 라이트 이렇게 밑쪽으로 돼 있고, 뭐 요즘 나오는 뭐 투싼이나 뭐 산타페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제 모던 팝이기 때문에, 모던 팝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뭐 외관적인 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보다도 이제 좀 편의적인 옵션에 또 취중한 그 등급이죠.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진 않고 그렇다고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만 킬로 정도는 타도 될 것 같고요. 외관적으로는 이 운전석 쪽에서는 뭐 흠 잡을 건 없네요. 뒷타이어도 마찬가지로 한 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어서 순정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방 감지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자, 트렁크 공간은 이게 소형 SUV다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짐을 많이 실을 때는 이 분할 시트이기 때문에 눕힐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눕힐 수가 있습니다. 확 제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다시 접기 귀찮아서 자, 확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 바닥 공간도 이렇게 보시면 신차 때 받았던 뭐 먼지 털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쓰지도 않으셨죠. 깨끗해요. 상태가 뭐 거의 그냥 여기 밑에는 열어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냥 신차 때 그대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닥을 제가 왜 보여드리는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차주분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는 뭐 사고가 있거나 뭐 결함으로 인해서 물이 샌 적이 없는지, 그런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고가 없어도 예전에 수타페 기억나세요? 산타페 DM 처음 나왔을 때 이 내부적인 결함 때문에 물이 엄청 샜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 한강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이 보지 않는 공간이긴 한데 꼭 많이 체크하셔야 돼요. 중고차 사실 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수석 쪽도 뭐 타이어는 똑같습니다. 같은 시기에 교환을 했던 것 같아요. 한 50% 정도. 완전 A급은 아니지만 당장 교환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차 스마트키가 지금 제 몸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키가 안에 없다고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자, 엔진룸. 이 터보 GDI 엔진인데 미션이 DCT 미션이에요. DCT 미션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안 좋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나봐요. 이 구독자님이 i30나 아반떼를 구입해야 되는데 아반떼 AD에서 디젤을 구입하고 싶고, i30 중에서는 이제 PD 등급으로 디젤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거 다 DCT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DCT 미션이라서 걸르고 싶대요. 근데 제가 무조건 걸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차에 맞게 적용을 시켜 놓은 것 뿐이지 이 DCT 미션이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다. 이게 오토는 아니에요. 사실 이 DCT가 오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오토매틱 차는 아니죠. 수동 미션과 그 오토 미션의 장단점을 섞어놓은 차량이죠. 그러니까 그게 연비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미션이긴 한데, 이 DCT 미션이 처음엔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속되는 느낌으로 울컹거린다. 그러니까 미션이 그 단수를 변경할 때 이질감이 있다, 충격이 있다, 울컹거린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수동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좀 리듬을 타시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가 변속될 때쯤 가속 페달을 살짝 뛰는 뭐 그렇게 하면 좀 울컹거림이라든지 그런 뭐 이질감, 그런 게 느낄 수는 좀 어느 정도 보완은 되죠. 보완은 되는데 이게 이 차에 맞는 그 미션을 적용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DCT 미션을 무조건 거르거나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DCT 미션의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수동 미션엔 클러치, 이제 한 번씩 산발이 디스크 교환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소모품적인 그 미션 쪽에 부속이 있긴 합니다. 좀 금액이 좀 비싸긴 해요. 몇십만 원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이 연비나 이 차에 맞게 적용된 미션이기 때문에 무조건 걸리지 마시고 운전도 한번 해보시고 어떤지. 그리고 DCT 미션이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라도 좀 어느 정도 타다 보면 거기에 맞게 또 적응이 되십니다. 뭐 오르막에서 뒤로 밀리면 어떡하지? 밀릴 수 있어요. 수동이니까. 하지만 악셀, 가속 페달을 제대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운행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동 미션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지. 막 이게 차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DCT 미션에 대해서 저한테 그렇게 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구독자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차에 대한 그 DCT 미션을 좀 느껴보고 싶다면 한번 시운전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사실 이 DCT 미션에서 울컹거림이 더 많은 거는 사실 경유차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제 그냥 느낌상. 이 가솔린 DCT 미션이 적용된 차랑 이 디젤 엔진에 DCT 미션이 적용된 차랑 운전을 똑같이 해보면 울컹거림은 디젤차가 더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사고는 없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 없을 것 같아서 엔진룸 닫고 제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코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 그 트립별 차이점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 스마트 등급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스마트 키가 적용이 안 돼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 모던에서 등급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모던 팝, 모던 테크, 모던 아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외관에서는 이 휠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던 팝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전방 감지기, 그런 이런 옵션적인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전방 감지기를 중요시하는 분도 있잖아요. 뭐 하시는데 후방 감지기는 있지만 전방 감지기가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던 팝이라는 등급을 만들어서 이런 전방 감지기가 어디 있냐, 이쪽에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감지기. 이게 모던 팝이기 때문에 전방 감지기가 기본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던 테크 같은 경우에는 후측방,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미러 보면 후측방 이쪽에 옆에서 사각지대 차가 오면 경고음 울리는 그 후측방 안전장치에 대한 거를 좀 적용해 놓은 거고, 모던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관에 취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휠 자체가 18인치가 들어갑니다. 휠이 프리미엄 휠 그런
그 옵션으로 들어가 있죠. 그 모던 등급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프리미엄 등급은 모던의 각각 특징인 그 옵션들이 모두 합쳐진 게 프리미엄 등급이다. 가장 좋은 등급.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차는 이제 모던 팝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동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이런 옵션에 좀 취중한 그 등급입니다. 자, 이제 윈도우 스위치 부분, 그리고 내비게이션. 자, 내비게이션 장착돼 있어서 후방 카메라 작동해 볼게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하고요. 블랙박스 2채널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전에 위험이 있어서 선을 빼놨고요. 주행거리 65,770km. 센터 패시아 쪽 보면은 전반적으로 연식이 좋기 때문에 뭐 다 깨끗하죠. 버튼이 뭐 닳거나 그런 거 없고 해진 거 없고, 센터 패시아 쪽 다 대시보드 어디 흠 없습니다. 도어 트림도 보시면 깨끗해요. 차량 키, 스마트 키는 제가 2개 받아 놓은 상태고요. 자, 크루즈 컨트롤 버튼, 그리고 자, 리모컨, 볼륨이랑 그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차는 뭐 코나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운전하기도 편하고 SUV 느낌이고 정말 단점을 찾는 것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앞좌석은 이 정도 보시고요. 뒷좌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뒷좌석인데요. 뒷좌석에도 이제 특별한 옵션이 들어간 차량은 아니어서 옵션을 제가 특별히 설명해 드릴 건 없고, 시트 상태가 어떤지랑 뒷좌석에서 이제 천장 부분이 어떤지 그런 걸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흠잡을 데가 없는 차량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뒤에 앉았을 때는 역시 소형 SUV다워요. 당연히 투싼 산타페보다는 작고요. 그렇다고 너무 작진 않아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레이보다도 뒷좌석은 작긴 한 것 같습니다. 아반떼랑 좀 비교해야 되려나? 아반떼랑 좀 비슷한 느낌? 네, 그 정도고, 소형 SUV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부분에 뭐 주차하는 부분이나 운행하는 부분에선 굉장히 좀 편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등받이라든지 뭐 착자감은 나쁘지 않아요. 편안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편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티볼리 앉았을 때나 트랙스 앉았을 때보다는 좀 낮은 편, 트랙스가 좀 높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엔진 소리 지금 조용히 들어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연식 좋은 차가 엔진 소리도 조용한 것 같습니다. 진동이라든지 엔진 소음은 전혀 들어오지가 않네요. 자, 이제 시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코나 2017년 말에 출시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는 말에 출시해가지고 거의 다 18년부터가 많아요. 2018년에서 한 2020년씩 정도. 그 정도 보시면 한 1,100만원 선대부터 한 2,100만원 선, 2,000 초반까지 있는데 갭 차이가 1,000만원이죠. 굉장히 큽니다. 뭐 연식에 대한 차이, 또는 주행거리에 대한 차이, 또는 사고 유무에 대한 차이, 차량 관리 상태에 대한 차이, 그런 차이를 가지고 1,000만원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몇백만원씩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거긴 하지만 1,000만원 초반은 사고도 굉장히 많고요. 주행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육박하는 차량들은 대신에 이제 신차급에 준하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겠죠. 대부분이 한 1,600에서 한 1,800선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색깔이 흰색이나 검정색이 뭐 인기가 더 많긴 해요. 그래서 뭐 색깔에 대한 약간의 감가, 주행거리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균적인 주행거리, 평균적인 옵션,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한 1,700만원 선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갖고 온 차량은 이제 18년식인데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5만 킬로 탔고 흰색인데, 그 차는 이 차랑 뭐 연식도 똑같고 하지만 등급 차이, 색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 같은 경우는 1,000만원 후반에 그렇게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세는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중고차 시세는 어떻게 도대체 형성이 됩니까? 하고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그 중고차 시세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는 한번 따로 촬영을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나였고요. 이 코나에 대한 궁금점 또는 중고차에 대한 궁금점이 있다면 카톡, 전화, 문자 언제든 환영하니까 뭐 연락 주시고요. 또 좋은 차량 매입되면 빨리 준비해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